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근본의 윤혜원 변호사라고 합니다. 변호사님, 고소하면 수사기관이 다 알아서 해주는 것 아닌가요? 많은 분들이 형사 고소를 하는데도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데요. 형사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고소를 조금 쉽게 생각하시거나 가해자를 너무 처벌하고 싶은 마음에 당장 고소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고소를 빨리 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고소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끝나지 않은 출석 요구가 있습니다. 경찰, 검찰에서 고소인 조사를 위해서 여러 번 출석을 해야 하고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목격자, 증인, 친구들까지 참고인 진술이나 증언을 부탁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업을 유지하면서 경찰 조사, 검찰 조사, 재판에 출석하는 게 부담이 될 수도 있고 가해자와 마주칠 수 있는 그런 심적인 부담도 존재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요. 무고라는 역공의 위험이 있습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것과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법리적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서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무고죄로 맞고소나 역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요. 바로 돌이킬 수 없는 기록이 남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결정을 받게 되면 그 기록이 수사기관에 남기도 하고 상대방이 불송치 결정을 근거로 왜곡된 소문을 퍼뜨릴 위험성도 분명 있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수사 절차를 임의로 멈출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폭행죄나 명예훼손죄 같은 반의사 불벌죄의 경우에는 내가 고소를 취하하면 고소 절차가 멈추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범죄의 경우에는 내가 고소를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수사 절차가 계속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역시 지치고 힘든 이 절차를 끝까지 감내해야 한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고소를 시작하기 전에 고소를 했을 때 성공 가능성이 얼마인지, 변호사가 꼭 필요한 고소 사건인지 등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적극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홀로 고소에 나섰을 때 마주할 수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범죄들의 성립 요건을 따지는 것이 복잡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폭행을 당했고 그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으면 경찰에 신고하며 CCTV를 확보해 줄 것이고 변호사 없이도 이거는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건일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이 이렇게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간단한 성립 요건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죄를 생각해보면 처음에 돈을 빌릴 때는 갚을 의사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안 좋아지다 보니 사후적으로 돈을 갚지 못하게 됐다면 그것은 사기죄가 아닙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는 단순한 민사 채무 불이행과 구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또한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나에 대해 험담을 하고 그런 내용을 SNS에 올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명예훼손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나의 명예가 아주 실추될 만한 부분에 대한 것이 아니고 경미한 부분에 대한 것이었다면 불송치 결정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굉장히 까다로운 범죄 중에 하나가 성범죄입니다. CCTV가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방 안이나 호텔 이런 내밀한 공간에서 둘 사이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성립 요건을 입증하기도 까다로운 범죄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피해를 당한 것이 사실이더라도 그것이 정말 범죄가 성립돼서 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지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고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혼자 고소를 하시게 되면 쉽지 않은 부분이 또 있는데요. 바로 감정이 개입된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하급심 판례 한시를 보시면 일관성이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부분에서 불일치하고 있어서 과연 피해자가 실제로 경험한 사실을 기초로 진술한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 사안도 많이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한 고소사건에서 감정의 개입은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시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으신데요. 첫 번째로는 전략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해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면 가해자가 정보 공개 청구라는 것을 통해 고소장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소장의 모든 내용을 처음부터 담아서 모든 패를 보여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만 고소장에 제출을 하고 수사기관의 분위기, 지금 현재의 상황, 피의자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더 유리한 증거는 더 적절한 시점에 제출해야지라는 전략을 세울 수가 있게 됩니다. 또한 이제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수사관과의 지속적인 소통 부분입니다. 경찰, 검찰, 수사관 분들과 개인이 제 사건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라고 물어보시기가 쉽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신해서 주기적으로 수사관과 소통을 해서 관련 사건 진행 사항을 파악을 하게 되고 굉장히 꼼꼼하게 다 기록을 해놓게 됩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를 동행해 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피해를 당한 입장이어도
조사실에 앉아서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부담일 수 있고 불필요한 말을 한다거나 잘못된 말을 한다거나 하셨을 때 변호사가 개입을 해서 의뢰인분께 코치를 해드리기도 하고 저희 법무법인 근본은 예상 질문과 대응 가이드를 사전에 제공해서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일관적인 그런 진술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드리고 있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혹시라도 수사가 미흡하면 추가 의견서나 증거를 내는 식으로 전략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정말 편향적인 수사관에 대해서 기피 신청을 한다거나 성범죄 사건임에도 여자 경찰이 배치되지 않았을 경우에 수사관 재배치를 요구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행사도 변호사가 대신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바로 합의 대행이라는 부분 때문입니다. 고소를 하는 이유는 가해자가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함이고 그 과정에서 사과를 받고 금전적인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보상은 형사사건에서 굉장히 중요한 피해 회복 절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대행해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변호사는 철저히 감정을 배제하고 대리인으로서 합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이 합의금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인지에 대한 법리를 잘 알고 있고 그러한 데이터도 많이 있기 때문에 합의서도 작성을 하고 너무나도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이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고 반대로 피해 회복에 너무나도 과소한 합의금을 받는 일도 없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께서는 피해를 당하셔서 굉장히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보시게 되셨을 텐데 고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하셨으면 좋겠고 그 과정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법률 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